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방향을 맞췄는데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얘는 횡보를 말했고 저는 상승을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30원, 1230원 말씀드렸는데 더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 주는 틀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3월 13일부터 3월 18일 오늘 수요일이고요. 저점은 1209.00, 고점은 1246.70. 이게 2010년 6월 이후에 10년 만에 환율이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종가는 1245.70원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만 해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은 느낌인데 빠르게 짧게 해보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13일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미국 연준이 레포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이 채권을 받고 달러를 하루씩 빌려주는 거예요. 하루 단기 또는 유동성 되게 모금이죠. 단기로. 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달러가 필요한 사람이 갖고 있던 채권을 맡기고 달러를 받을 수 있게. 그러면 이제 담보를 제공한 거니까 달러를 빌리기 좋은 거죠. 이거를 점점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국 또 돈을 푼다는 거니까 좋은 건데 안 통했어요. 네.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백약이 무효구나, 백약이 무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날 또 ECB 유럽중앙은행이 이제 뭐 양쪽 하나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해 버렸어요. 네, 여기는 쓸 약도 없다. 네, 참 이 신기한데 지금 달러가 엄청 시장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져요.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바꾸고 싶은 거죠. 근데 미국 채권,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가격도 같이 빠집니다. 채권은 팔았으니까요. 다들 달러를 구하려고 달러 캐시를 구하려고 지금 난리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날 국내 코스피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커, 이게 이제 20분간 매매를 중단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환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주말에 이제 또 미국이고 유럽이고 다 난리 나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연준이 또 FOMC가 원래 이번 주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 목요일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그 일정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제로금리를 선언해 버렸어요. 네. 원래 1.00에서 1.25%였던 기준금리를 0.00에서 0.25로 1%포인트를 낮춘 겁니다. 또 깜짝 놀랬죠. 네. 놀래기만 했어요. 잠깐 놀랐어요. 네. 시장은 가던 길 그대로. 하던 길 갑니다.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했어요. 어쨌든 달러의 금리가 0이 됐으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죠. 네. 저금리 통화가 됐으니까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하지만 진짜 이 연준 이 사람들은 우리가 모르는 이 코로나에 엄청 이 대박 위험하고 무서운 것을 봤나 보다. 그래서 또 진짜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환율은 또 올랐어요. 네. 아시아 시간에도 미국 주가 선물이 이제 거래가 되는데 그게 자꾸 빠지고, 그다음에 유가 선물도 빠지고 이러니까 위험 회피 심리가 자꾸 강해지면서 달러는 계속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 월요일 16일 날 장 마감 후에 예상한 대로 한국은행이 임시 금통위를 열었고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춰서 50bp 낮춰서 0.75%로 사상 최저 금리로 돌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장중에는 중국의 산업 생산이 1월, 2월 합쳐서 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3.5% 그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거죠. 네. 역시 이제 3월에 들어오니까 부진한 중국 지표가 확인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랬으니까 그 월요일 장 마감 후에 기준금리를 낮췄으니까 원화는 또 약세죠. 네. 그리고 이제 그날이 되니까 이제 기사에 연합 인포맥스 기사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이 선물이나 옵션을 하는 사람들은 증거금 마진콜을 당하는 거죠. 증거금을 계속 박아야 되는데 이건 캐시로밖에 못 박으니까 그래가지고 달러를 구하려고 또 계속 난리가 나 있다. 그런 기사가 났고요. 또 이제 뭐 한국의 베이시스 스왑,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또 스왑 포인트, 달러원 스왑 포인트도 폭락을 했습니다. 다들 달러를 구하고 싶으니까 이 스왑 시장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는 있지만 다음 기회에. 그렇게 되면서 이 1246.70은 2010년 6월이요. 아까 말씀드린 10년 만에 환율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수요일에는 이제 당국에서 달러를 공급하겠다, 뭐 이런 시장 안정책을 내놓았고, 그래서 좀 약간 어제보다는 환율이 빠졌었는데 또
미국 주가 선물이 아시아 시간에 또 빠져가지고 다시 환율은 어제 거의 고점 수준인 1240원대 중반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자, 그럼 어제 새벽에는, 그러니까 이제 원래 트럼프는 약간 한가하게 급여세 0% 이런 거를 던졌죠. 이거는 이제 고소득층한테만, 세금을 이미 많이 내고 있는 고소득층한테만 좋은 거였는데, 이거 미국 민주당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전 국민한테 1,000불, 우리 돈으로 뭐 120만 원 정도 될 텐데, 요거를 살포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정책 변화, 재정 정책, 이 감세 정책에서 재정 확대 쪽으로, 재정 지출 확대 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그냥 한 주의 시장 분위기는 딱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쇼미 더 달러. 아, 네. 그거예요. 그거밖에 쇼미더 없어요. 달리는데 플리즈, 네. 제발. 플리즈. 네. 왜냐면 지금 단순한 리스크오프 장세라고 보기도 힘든 게, 물론 극도의 리스크오프 장세는 맞는데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위험 회피 심리라면은 달러의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엔화 강세로 인해서 쭉 빠져야 되고,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쭉 오르는 또 그런 모습을, 좀 그런 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평상시에 나타나는 리스크오프 때 시장의 모습인데, 지금은 달러의 환율도 같이 달러 강세 쪽으로 이제 좀 치우치는 모습이 있고, 네. 그리고 금 가격도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빠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안전자산인 미 국채 금리도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채권을 계속 팔아서 채권 가격이 싸지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그런 대처들은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달러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달러를 활력부터 풀어버리겠다. 달러 부족해? 우리가 줄게.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히 반응하지 않는 게, 달러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냥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 외화 달러화 부채를 갖고 있는, 당장 매달 이자를 내야 되는데 필요하고, 근데 장사를 못 하고 있으니 뭔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유동자산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조달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개설되어 있는 사모펀드, 뭐 공모펀드, 헤지펀드 그런 데 들어가 있는 투자자들이 환매를 전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유동성이 좋은 자산이 뭐냐? 국채란 말이에요. 미국 국채죠. 미국 국채, 그리고 주식. 네. 그러니까 그냥 전 자산에 거쳐 초미한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은행권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는 각종 외화 유동성 비율을 맞춰야 되고, 아, 네. 예,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이렇게 달러가 부족한 현상이 나는데, 그게 극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거의 금융위기 그 이상 수준으로 공포심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에서 계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게, 국채도 그렇지. 매도세로 좀 돌아서고 있어요. 네. 네, 그 국채 금리도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자산도 외국인이 다 팔고 달러로 스팟 현물화 시장에서 달러로 바꿔서 나가니까 달러가 뭐 계속 달러 그렇죠. 수요가 현물화 수요 있으니까. 오르고 그렇죠. 스왑 포인트는 폭락하고, 네, 이 모든 게 그냥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무슨 얘기를? 이게 뭐 맞물려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망할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생 상품에 마진콜을 당하면서 이제 그 선물 그 증거금, 교환소 이런 각종 뭐 식으로. CSA 담보, 그렇죠. 뭐 이런 데. 담보나 증거금을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전제는 연준이 돈을 푼다고 하는데 왜 달러가 없냐. 네, 수요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연합인포맥스에 기업들은 은행에서 앞다퉈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융 리스크가 전이될 우려. 이런 제목의 기사고요. 이제 큰 기업들은 은행에 마통처럼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크레딧 라인을 열어놓고 네. 이제 필요하면은 돈을 줘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확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 왜냐면 달러가 부족하다는 뭐 소문이 돌든 기사가 나든 다 알게 됐으니까 일단은 대출을 받아놓자. 저 은행이 나한테 못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네, 기업도 사이즈가 크고 은행도 뭐 거의 맞먹는 수준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제 돈을 일단 내가 받아놓고 만기 때까지 좀 쓸 수 있는 현금을 확보를 해놔야 된다. 이런 심리들이 이제 마음들이 전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이제 대량 인출 사태가 일어나면 약간 뱅크런 예금배가 되죠. 약간 뱅크런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시장에 또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뭔가 사단이 나나 보다. 네. 그러면서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더더욱 이 달러 부족 현상이 더 커지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중에 예시로 든 게 미국의 이제
메모리 제조업체 마이크론은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 넘는 돈이죠. 3조 정도 되겠죠. 그걸 빌렸고, 또 유럽에서는 이 회사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항공기 임대 업체인 에어캡 홀딩스가 40억 달러를 빌렸다. 망했겠네. 왜냐면 항공기 임대를 안 하니까. 여긴 돈이 필요하네요. 그렇지. 네. 실제로 필요하겠죠. 그렇죠. 4조 이상 빌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두 업체는 모두 당장 유동성 불안에 직면한 것은 아니지만 예방적 조처로 차입에 나선다. 사실 제로금리니까 빌려도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빌려서 기업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은행권에는 C가 마르죠. 그렇죠. 달러가. 네. 물론 항공기는 이제 곧 이제 비용 지출되면서 달러를 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방이 필요하다. 예방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그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이런 직접 대출이 있고, 그다음에 채권 시장에 나가서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서 CP 맵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CP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은행권에 이미 열어놓은 한도에서 돈을 빼는 거랑 또 다른 문제가 그때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채권 등급이 나와야 되고 그 채권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그렇죠. 투자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를 이제 공모를 하거나 그렇죠. 몇 명 모아서 사모를 하거나 하거나 내가 어쨌든 이 채권을 해야지. 주고 돈을 받고 싶다고 했을 때는 돈을 낼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누가 요즘 이걸 돈을 주겠습니까? 지금 내가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채의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 회사채 발행하려면 일반적인 무위험 자산인 국채 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얹어줘야 되는데, 그 알파를 올려도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기업은 악순환에 빠지는 게 조달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거로 당장 자금 조달해도 또 이자를 내야 이자를 되고 이자비를 내야 되는 또.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소위 이제 유동성 동맥 경화라고 하죠. 네. 유동성 동맥 경화 현상이 지금 시장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약간 그 과도한 어떤 시장의 어떤 펀더멘털과는 좀 별도로 과도한 공포심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제 단기 유동성에 대한 씨가 말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채 스프레드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지금 3년물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가 예를 들어서 1%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등급이 좋아서 뭐 AA 등급이다. 그러면은 뭐 0.2 더해서 1.2에 원래 조달을 하던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채에는 아무도 투자를 안 한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금리를 더 줘야죠. 1.5 되고 2 되고 2.5 되고 3 되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여기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1.2%였던 조달 비용이 3% 이상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시장 지표가 다시 또 공포심으로 맞아요. 전이가 되고, 네, 그런 난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돌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면서 쇼크가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연준은 계속 레포 확대, 손 계속 풀겠다는 얘기죠. CP 매입도 하겠다고 어제 이제 했었죠. 네, 그렇죠. 단기 조달을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네, CP는 이제 기업의 기업 단기 어음. 어음인데, 네. 네, 이거를 연준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SPV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기업들의 CP를 사주도록 매입해준다. 해준다. 네. 네. 결국 금융정책은 뭐냐면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어쨌든 회수가 언젠가는 돼야 되는 돈들인 것이고요. 아니면 얘가 빌렸다가 갚았다가 딴 애한테 빌려주고, 이게 이제 금융정책이고,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인 코로나를 잡는 처방은 결국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치료제만이 지금 답이 시간을 벌어줄 뿐입니다. 네. 연명을 할수 돈을 있는. 주어서 네가 한 달에 갚을 거니까 넌 한 달 동안 살 수 있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비해서 재정정책, 결국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와 미국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현금 살포, 네, 1조 달러 정도를 네, 예산을 네. 잡겠다는 네. 거죠. 그래서 1000조국인 거죠. 1000조 정도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뭐 그게 이제 소위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유동성 뽕을 다시 주입을 하는 건데, 네, 문제는 이제 미국도 뭐 미국이 절대 강국이고 기축통화국이라 이게 다 당장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은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재정 악화잖아요, 미국. 그렇죠. 네. 언젠가는 나중에 네. 국가가 직접 갚아야 되는. 네. 이게 만약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지금 1등으로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 신용등급 이런 게 떨어지면 또 그것도 어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니, 그렇습니다. 그냥 모든 게 지금 공포심을 자극하는 요소예요. 네. 예. 하지만 어쨌든 이제 금융정책은 단기적으로 뭐 한 달, 뭐 일주일 이런 식으로 돈을 잠깐 빌려주는 거고, 재정정책은 일단 정부가 국채를 길게 뭐 15년, 30년 이런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이 돈을 너의 소득이다 이렇게 직접 다 뿌리겠다는 너의 거예요. 통장에 네. 꽂아줄게 네. 이렇게 해주는 거니까 재정정책이 조금 더 좋은 정책이죠. 효과가 빠르죠.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채 발행, 그래서 정부 부채, 네, 정부의 적자가 늘어나는, 예산의 적자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의회의 승인을 꼭 받아야 네.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에서 공화당 민주당이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측이 뭐 사실상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의미 없죠 지금 자, 상황에. 자, 한 문장 정도로 표현을 하면, 자, 코로나가 발생을 했습니다. 언제 잡힐지 몰라요. 그러면은 경제가 위축이 되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그러면은 기업들이 돈을 일단 못 벌고. 그렇죠. 부채를 갖고 있던 기업들이 돈을 못 갚으면 망하는 거죠. 네. 이걸 다 이런 데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들이 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시간, 기업이 망하고 그다음 은행이 망하는 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지금 연준이 바주카프를 펑펑 쏘고 있는데, 결국 이게 끝나려면 치료제가 나와야 돼요. 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1조 달러를 직접 푸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그냥 1조 달러를 치료제를 빨리 개발하는 선착순 걔한테 주겠다. 일주일 안에 나올 듯. 전 약사 의사들 다 거기 집중할 듯. 그게 오히려 되게 빠르지 않나. 이런 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생각도 그냥 장난스레 해봤습니다. 네. 상품을 거는 거죠. 1조 달러. 천조의 맛을 볼래? 사실은 근데 뭐 안 걸어도 이걸 만들기만 하면 1000조 정도 벌 수 있어요. 대박 나요. 네, 대박 나는 거죠. 네,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번 주엔 유독 치료제나 백신에 관한 기사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녹화 다음 날인 13일 날 기사가 나왔네요. 연합뉴스고요. 전 세계 코로나19의 임상 실험이 56건인데 이 중에 치료제가 53건, 이거는 걸린 사람 치료해주는 거고, 백신은 예방 접종하는 거죠. 이게 3건이다. 이게 우리나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등록된 뭐 이런 자료라고 합니다. 뭐 실험 얼마나 해도 좋으니까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렇죠. 이제 뭐 이 약제를 주입을 했을 때 사람이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되게 무서운 일이죠. 이게 굉장히 안전하지 무서운 거죠. 않으면 네. 또 다른 부작용으로 또 죽을 수 그렇죠. 있거나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경제가 망해서 죽거나 약이 부작용 때문에 죽거나 코로나 때문에 죽거나 그냥 죽는. 그냥 다 죽는 이런 공포심이 이거 언제 끝나? 난 살 수 있는 건가? 그렇지. 네, 이런 공포심이 시장을 현재 정말 휘어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불확실성이 역시 제일 문제예요. 네. 불확실하죠. 뭐 네. 당연히 치료제도 불확실하고. 그러니까 정말 현금을 갖고 있다. 이거는 사실 정말 돈이 안 돌고 소비도 안 하고. 정말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상황이라는 게 자기가 어디서 걸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상황이 좀 더, 중국이 맞는 말 한 거, 중국이 시간을 벌어줬다. 세계가 준비할 시간을 벌어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중국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이건 틀린 말이겠지. 그렇지. 네. 네, 그러면서 또 막, 자기들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는데, 네. 아무튼 중국에서는 뭐, 다른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뭐 이런 데서는 확진자가 거의 발생을 안 하고 있는, 뭐 통계를 믿는다고 치면은 다 봉쇄를 해버렸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후베이, 그렇죠. 우한에서 사람들이 전혀 못 나오게 하고 이랬으니까. 걔들만 가능한 건데 그렇죠. 오히려 그게 확산을 막긴 했어요. 네, 근데 유로 지역은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완전 이게 뭐 정반대잖아요. 국경이라는 게 없이 사람들이 그렇지.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진짜 난립니다. 쉥겐 조약이라 그래서 국경 간에 그거를 비자도 없이 그냥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오히려 그게 유럽의 위기를 더 크게 만들었고 네, 향후 이런 문제가 어떤 유로존의 해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진짜 망하면 유럽부터 망하는 거다. 그렇죠. 네, 네. 이런 생각이 음. 드는 거죠. 네. 좀 다시 또 무섭네요. 무서워요. 진짜요. 네. 다음 주 환율 예상을 해보실까요? 네. 예상 무슨 그냥 1,000원에서 1,400원. 1,500원은 못할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자, 1,245원 정도에서 끝났는데, 이야. 참고로 지금 여기 환율은 1,250원을 돌파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아, 심각한. 자, 달러를 구할 방법이 전혀 없어가지고, 달러를 사고 싶다. 1,300원에도 사야 되고, 1,400원에도 사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망하냐 안 망하냐의 문제예요. 내가 증거금을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죽는 거예요, 그냥. 자, 내가 100원에 샀어요, 뭐를. 이게 50원이 됐어요. 그럼 자기가 50원을 일단 현금을 내놔야죠. 이걸 안 내면 반대 매매를 당해요. 네. 그러면은 50원으로 손실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빚이 50원 뜨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로. 내 돈 50원이 되는 사라지거나 빚이 50원이 생기거나. 네. 그러니까 딴 걸 빌려서 일단 얘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막아야 된다.
그러면 달러를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무서워요. 진짜. 근데 내가 했다고 써봐 어떡해. 그리고 치료제는 아직도 임상 실험 하려면 사실 뭐 내년에 나온다고 이런 얘기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도 금리는 동결했죠. 네. 유럽도 금리 동결했고 미국은 제로 금리를 갔어요 벌써. 더 쓸 게 뭐가 있을까? 사실 그런 의구심이 이제 더 이상 믿을 것도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 강화가 되면서 그냥 1,300원까지 열겠습니다. 하단은 1,220원. 너무 와이드한 것 같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심리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투자 심리가 투심이 망가졌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 거라고 양해를 전망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물론 이제 큰 주기는 맞고 그 방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는 적합한데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을 조금 더 믿고 가보자. 우리가 또 몸빵 많이 키워놨으니까 그리고 어떤 통화 수학 같은 얘기도 본격적으로 나올 확률도 있고 이제 한미 통화 수합.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캐나다와 이제 무제한 이제 통화 수합 맺어놓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외환 위기로까지 번지거나 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좀 아직은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환율이 그 1,300원 근처까지 이제 지금도 이미 10년 만의 고점인데 그쪽으로 더 가게 되면 더더욱 악순환으로 외인 자본 유출이 급격히 일어날 확률이 그래서 더 손 쓸 방법이 없어지는 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막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당국의 개입을 믿습니다. 당국을 믿어보고 1265원 정도 1265원에서 하단은 한 1220원 비슷하게 하단은 좀 1220원대 뭐 그렇게 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르려는 심리는 있지만 일단 정책 당국 믿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인지 기도인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개인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다니는 각각의 은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터의 주간 환율 전망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